김민수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알았다. 여기선 살아남기 힘들 거라는 걸. 어, 너가 그 한국에서 온 인턴이야? 사무실 1층 로비에서 만난 개발자가 코웃음을 쳤다. 브래드 윌슨. 10년차 시니어 개발자. 키 190cm의 금발머리.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엘리트. 영어 되긴 하는 거야? 아니면 구글 번역기 써야 해? 브래드의 말에 주변 개발자들이 킥킥거렸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참았다. 여기서 폭발하면 첫날부터 끝이다. 물론 됩니다. 한국에서 컴퓨터공학 전공했고요. 민수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브래드가 어깨를 으쓱했다. 학교 공부랑 실무는 다른 거야, 친구. 그는 민수의 어깨를 탁 쳤다. 여기선 실력으로 말해. 알겠지? 민수는 속이 끓었다. 한국에서는 천재 개발자로 불렸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창업 동아리 CTO를 맡았고 졸업 전에 이미 세계 회사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하지만 실리콘밸리가 꿈이었다. 그래서 인턴십에 지원했던 거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야. 매니저 존이 민수를 팀 데스크로 안내했다. 브래드가 멘토로 붙을 거야. 잘 배워. 브래드가 씩 웃었다. 그 웃음에는 아기가 가득했다. 자, 신입 친구. 브래드가 노트북 하나를 민수 앞에 던졌다.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이거 2015년형이야. 우리 회사 박물관에서 가져온 거. 좀 오래됐지만 인턴한테는 충분할 거야. 민수는 노트북을 켜봤다. 부팅하는 데만 5분이 걸렸다. 메모리는 4GB. 하드디스크는 기계식? 이딴 걸로 어떻게 개발하라는 거야? 아, 그리고 브래드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 자리는 저기야. 민수가 고개를 돌렸다. 화장실 바로 옆. 냉장고 소음이 들리는 구석자리. 다른 개발자들은 모두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왜 하필 여기에? 민수가 중얼거리자 브래드가 들었다. 뭐? 불만 있어? 브래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인턴 주제에 자리 가리고 그래.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됐다. 민수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또 참았다. 여기서 대드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브래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그래, 그렇게 겸손해야 배우는 거야. 민수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냉장고 소음이 귀를 때렸다.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책상이 흔들렸다. 참아라. 참아. 민수는 속으로 되뇌었다. 3개월만 견디면 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점심시간. 브래드가 민수에게 다가왔다. 야, 인턴.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브래드가 USB 하나를 던졌다. 이거 백업해. 중요한 데이터야. 실수하면. 뭐 알겠지? 민수는 USB를 받았다. 용량을 확인해 보니 500GB. 이 구식 노트북으로는 최소 3시간은 걸릴 작업이었다. 점심 안 먹어도 되겠네. 브래드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나 밥 먹고 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백업이나 해. 민수의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한국에서는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동료 개발자들이 하나둘 점심 먹으러 나갔다. 민수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냉장고 소음과 백업 진행 소리만 들렸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민수는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답은 뻔했다. 한국에서 온 인턴이라서, 아시아인이라서, 그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였다. 3시간 후, 드디어 백업이 끝났다. 민수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었다.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라도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벌써 끝났네? 브래드가 돌아와서 말했다. 입 주변에 와사비가 묻어 있었다. 맛있게 스시를 먹고 온 모양이었다. 확인해 볼게. 브래드가 USB를 받아갔다. 5분 후. 야, 이거 뭐야? 브래드가 소리쳤다. 민수가 깜짝 놀라 뛰어갔다.
무슨 일이에요? 파일이 깨졌잖아. 브래드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정말로 몇 개 파일이 손상되어 있었다. 이상한데요. 저는 그냥 복사만.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다. 그냥 복사만? 브래드가 비웃었다. 야, 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데이터인지 알아?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다른 개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클라이언트 데이터야, 이거. 브래드가 계속 소리쳤다. 내가 실수해서 이제 어쩌라고? 민수는 억울했다. 분명히 제대로 복사했는데 USB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민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미 한국에서 온 인턴이 실수했다는 분위기였다. 매니저한테 보고해야겠어. 브래드가 으름장을 놓았다. 첫날부터 이런 실수를 하다니.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잠깐요. 민수가 입을 열었다. USB 상태부터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뭐? 브래드가 민수를 노려봤다. 내가 실수한 것 뻔한데 무슨 확인? 그래도 혹시 몰라서. 민수가 간신히 말했다. 브래드가 코웃음을 쳤다. 좋아. 확인해봐. 어차피 내 실수라는 거 밝혀질 거니까. 민수는 USB를 받았다. 속성을 확인해봤다. 그리고 발견했다. 이거, 배드 섹터가 있네요. 민수가 말했다. USB에 물리적 결함이 있어요. 브래드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여기 보세요. 민수가 화면을 가리켰다. 배드 섹터 때문에 파일이 손상된 거예요. 제 실수가 아니라 USB 불량이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다. 브래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럴 리가. 브래드가 중얼거렸다. 민수는 속으로 안도했다. 다행히 누명을 벗었다. 하지만 브래드의 표정을 보니 앞으로가 더 걱정됐다. 이 남자는 자신을 더욱 괴롭힐 게 분명했다. 브래드는 그날 이후 완전히 돌변했다. USB 사건으로 창피를 당한 게 분명 치욕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 화풀이를 민수에게 하기 시작했다. 야, 인턴. 둘째 날 아침부터였다. 브래드가 민수 책상에 커피컵을 탁 놓았다. 이거 치워. 그리고 새 커피 타와. 민수는 어이가 없었다. 자신은 개발자 인턴이지 심부름꾼이 아니었다. 저는 개발 업무를. 민수가 말하려는 순간. 뭐? 브래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인턴 주제에 업무 가리고 그래? 주변 개발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브래드는 팀에서 파워가 센 인물이었으니까. 민수는 결국 커피컵을 들고 일어났다. 부글부글 끓는 속을 애써 참으며. 아메리카노. 설탕 2개. 브래드가 추가로 주문했다. 그리고 서두르라고. 나 회의 있어. 민수는 커피 머신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참아라. 참아야 해. 민수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꿈을 포기할 순 없어. 하지만 브래드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이 코드 뭐야? 브래드가 민수가 작성한 코드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이딴 식으로 짜면 서버 터져. 민수는 자신 있었다. 코드 품질에는 자신이 있었으니까. 한국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었다. 어디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민수가 정중하게 물었다. 구체적으로? 브래드가 비웃었다. 전체가 다 문제야. 다시 짜. 하지만 로직상으로는 문제가. 야. 브래드가 소리쳤다. 누가 물어봤어? 다시 짜라니까. 민수는 화가 치밀었다. 자신의 코드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브래드는 멘토였고 자신은 인턴이었으니까. 결국 3일을 날려서 코드를 다시 짰다. 하지만 브래드는 또 다른 트집을 잡았다. 변수명이 마음에 안 들어. 주석이 너무 많아. 함수 길이가 길어. 매번 다른 이유였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다. 다시 해. 민수는 점점 지쳐갔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코드를 수정했다.
하지만 브래드는 절대 만족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발해? 브래드가 비꼬며 말했다. 미국 스타일을 배워야겠어.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한국 개발자들을 무시하는 게 분명했다. 미안한데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개발해. 브래드가 계속 비웃었다. 너네 나라 스타일은 여기서 안 통해.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주 프로젝트 발표야. 매니저 존이 팀 미팅에서 발표했다. 각자 맡은 모듈 프레젠테이션 준비해. 민수도 발표를 준비했다. 지난 2주간 개발한 사용자 인증 모듈이었다. 나름 자신 있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발표 전날 브래드가 민수에게 다가왔다. 야, 내일 발표 말인데. 브래드가 씩 웃었다. 내가 만든 모듈 내가 검토해봤어. 어떤가요? 민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브래드가 고개를 저었다. 보안상 문제가 좀 있어. 민수는 깜짝 놀랐다. 보안은 가장 신경 써서 만든 부분이었다. 어떤 문제인가요? 설명하기 복잡해. 브래드가 손을 흔들었다. 어차피 내일 발표에서 다 드러날 거야. 민수는 불안했다. 하지만 확신했다. 자신의 코드에는 보안 문제가 없다고. 발표 당일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사용자 인증 모듈입니다. 민수가 설명을 시작했다. 이중 암호화와 토큰 검증을 통해 잠깐. 브래드가 손을 들었다. SQL 인젝션 공격에 대한 방어는 어떻게 했지? 민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프리패드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했고 입력값 검증도. 그게 다야? 브래드가 코웃음을 쳤다. XSS 공격은? CSRF는? 민수는 당황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고려했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이 막혔다. 그것도 물론. 물론 뭐. 브래드가 더욱 몰아붙였다. 제대로 구현했는지 보여줘. 민수는 코드를 열어서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브래드는 계속 트집을 잡았다. 이 부분 로직이 이상해. 여기서 메모리링 날 수도 있어. 성능 최적화는 생각 안 했나?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다른 팀원들이 민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다. 매니저 존이 입을 열었다. 보안 부분 보완이 필요해 보이네. 민수, 다음 주까지 수정해서 다시 발표해. 민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자신의 코드는 완벽했는데. 브래드가 억지로 트집을 잡은 거였는데. 하지만 아무도 민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브래드는 10년차 시니어였고 민수는 그냥 인턴이었으니까. 미안하네. 회의가 끝난 후 브래드가 가짜 미안함을 표했다. 좀 더 꼼꼼하게 개발했어야지.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다. 이 자식이.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야. 민수는 속으로 분노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지? 그 순간 민수는 결심했다. 브래드의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복수하겠다고. 민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브래드의 비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분명히 자신을 깔보고 있었다. 하지만 왜? 단지 한국에서 온 인턴이라서? 아니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민수는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굴 이유가 뭐지?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브래드가 오기 전에 뭔가 단서를 찾고 싶었다. 사무실은 조용했다. 청소부 아저씨만 바닥을 닦고 있었다. 민수는 브래드의 자리로 슬금슬금 다가갔다. 책상 위에 뭔가 단서가 있을까 봐서. 하지만 브래드 책상은 깔끔했다. 개인적인 물건은 거의 없었다. 사진 한 장, 커피 머그컵 그리고 뭐지 이거? 민수의 눈에 작은 메모가 들어왔다. 브래드가 휘갈겨 쓴 글씨였다. 코리언 인턴 마이너스 프로젝트 나이팅게일? 민수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나이팅게일? 그게 뭐지? 넌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깜짝 놀라 돌아봤다. 다행히 브래드가 아니었다. 제이슨이었다. 2년차 개발자. 아, 그냥 일찍 와서. 민수가 얼버무렸다. 너 진짜 성실하다. 제이슨이 웃으며 말했다. 브래드한테 혼나는 것 같던데. 괜찮아? 민수는 제이슨을 자세히 봤다. 그동안 별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의외로 친근해 보였다. 솔직히 좀 힘들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럴 만해.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다. 브래드는 원래 신입들한테 까다로워. 다른 인턴들한테도 그래요? 제이슨이 잠깐 주변을 둘러봤다. 사실은 그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다. 브래드가 나타났다. 너희 둘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브래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 그냥 개발 관련 얘기요. 제이슨이 얼른 대답했다. 브래드는 민수를 째려봤다. 인턴, 너 일찍 왔네? 어제 실수한 거 반성하는 거야?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자, 오늘 할 일 있어. 브래드가 민수에게 종이 뭉치를 던졌다. 이거 다 입력해. 데이터베이스에. 민수가 종이를 봤다. 수백 개의 고객 데이터였다. 손으로 입력하기엔 너무 많았다. 이거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민수가 제안했다. 자동화? 브래드가 비웃었다. 인턴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손으로 쳐. 하지만 스크립트 짜면 5분이면. 야, 브래드가 소리쳤다. 시키는 대로만 해. 왜 이렇게 따지고 들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명백히 비효율적인 작업이었는데 브래드는 일부러 시간 낭비를 시키려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 민수는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 있었다. 다른 개발자들은 모두 따로 모여 앉았다. 민수만 혼자였다. 여기 앉아도 돼. 제이슨이 다가왔다. 민수는 깜짝 놀랐다. 물론이죠. 제이슨이 앉으며 주변을 살폈다. 브래드는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있었다.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할까? 제이슨이 조용히 말했다. 무슨 얘기요? 브래드 말이야. 제이슨이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너한테만 특별히 심한 건 아니야. 그럼 작년에도 있었어. 인도에서 온 인턴. 제이슨이 고개를 저었다. 라비라는 애였는데 브래드가 똑같이 괴롭혔어. 민수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괴롭혔는데요? 너랑 비슷해. 일부러 어려운 일 시키고 트집 잡고. 제이슨이 한숨을 쉬었다. 결국 3주 만에 그만뒀어. 왜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브래드가 팀에서 파워가 세거든. 제이슨이 씁쓸하게 말했다. 매니저도 브래드 편이야. 실적이 좋으니까. 민수는 분노가 치밀었다. 역시 자신만 당하는 게 아니었다. 브래드는 체계적으로 아시아 인턴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왜 아시아인들만? 민수가 물었다. 제이슨이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브래드한테 트라우마가 있어. 트라우마? 5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제이슨이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그때 우리 회사에 한국인 시니어 개발자가 있었어. 민수는 귀를 쫑긋 세웠다. 이름은 김성호였나? 진짜 실력자였어. 제이슨이 계속 말했다. 브래드보다 훨씬 뛰어났지. 코딩 실력도 문제 해결 능력도. 그래서요? 브래드가 그때 승진을 노리고 있었거든. 제이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승진은 김성호가 했어. 당연한 결과였지. 민수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브래드가 변했어. 제이슨이 한숨을 쉬었다. 아시아인들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기 시작했지. 그 김성호는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2년 전에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어. 제이슨이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데? 민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브래드의 악의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시작된 거였다. 한국인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 그런데 말이야. 제이슨이 갑자기 목소리를 더 낮췄다.
요즘 브래드가 뭔가 이상해. 어떡해요?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이라고 들어봤어? 민수는 심장이 멎을 뻔했다. 아침에 브래드 메모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이었다. 아니요. 그게 뭐죠? 나도 잘 모르겠어. 제이슨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브래드가 최근에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얘기요? 회사에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 같던데. 제이슨이 주변을 다시 살폈다. AI 관련인 것 같아. 근데 왜 너한테 관심이 있는지. 그때 브래드가 일어나는 게 보였다. 제이슨이 얼른 주제를 바꿨다. 아무튼 조심해. 브래드는 위험한 놈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다.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이 뭔지 알아내겠다고. 그날 저녁, 민수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다. 브래드가 퇴근한 후에 조사를 해보려고. 밤 9시, 사무실에는 민수만 남았다. 청소부 아저씨도 이미 갔다. 민수는 브래드의 컴퓨터 앞에 섰다. 물론 잠금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방법이 있었다. 한국에서 해킹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었다. 물론 불법적인 용도가 아니라 보안 취약점을 찾는 화이트의 해킹이었지만. 미안해, 브래드. 하지만 내가 먼저 시작했어.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15분 후, 드디어 브래드의 컴퓨터에 접속했다. 민수의 손가락이 떨렸다. 들킬까봐 무서웠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이메일함을 열어봤다. 수많은 업무 메일들 사이에서 특이한 제목을 발견했다. 프로젝트 나이팅게일 마이너스 페이지 2 어프루벌. 민수는 메일을 클릭했다. 발신자는 회사 CTO였다. 브래드, 나이팅게일 프로젝트 2단계 승인합니다. 새로운 한국인 인턴을 활용하는 아이디어 좋네요. 그의 AI 관련 논문을 검토해봤는데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모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민수는 눈을 의심했다. 자신의 AI 논문을 검토했다고? 그리고 자신을 활용한다고? 다음 메일을 열어봤다. 브래드가 CTO에게 보낸 답장이었다. 걱정 마세요. 김민수는 자신이 나이팅게일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계속 하급 업무만 시키면서 그의 AI 알고리즘 아이디어를 빼돌리고 있어요. 곧 완전한 코드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민수는 온몸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아니, 분노를 넘어선 치욕감이었다. 브래드는 자신을 괴롭히면서 동시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있었던 거다. 그것도 회사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더 많은 메일을 확인했다.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다. 브래드는 이미 민수의 대학 논문을 모두 분석했다. 특히 민수가 개발한 자가학습 신경망 알고리즘에 관심이 많았다. 그 알고리즘은 민수가 4년간 연구한 결과물이었다. 이 알고리즘만 있으면 우리 AI 프로젝트가 5년은 앞서갈 수 있습니다. 브래드의 또 다른 메일 내용이었다. 김민수를 계속 하급 업무에 묶어두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빼내겠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다. 이 개자식들이. 민수는 속으로 욕했다.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내 아이디어를 훔치려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메일이었다. 김민수의 알고리즘을 완전히 빼낸 후에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CTO의 질문에 브래드가 답한 메일이었다. 간단합니다. 실수를 유도해서 해고시키면 돼요. 이미 다른 팀원들에게 그가 무능하다는 인식을 심어놨습니다. 언제든 쫓아낼 수 있어요. 민수는 머리가 하얘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음모였던 거다. 자신은 그저 이용당하는 바보였던 거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깜짝 놀라 브래드 컴퓨터를 껐다. 그리고 재빨리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아직도 있었네. 브래드가 나타났다. 뭔가를 가지러 온 모양이었다. 네, 코드 수정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브래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수를 봤다. 너 혹시 내 자리 근처에 있지 않았어? 아니요. 계속 여기 있었어요. 브래드는 잠깐 민수를 째려봤다.
그리고 자신의 컴퓨터를 확인했다. 다행히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아 보였다. 그럼 난 간다. 너도 빨리 가. 브래드가 필요한 물건을 챙기고 나갔다. 민수는 브래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다. 좋아.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민수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다. 브래드, 내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보여주겠어. 민수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다. 브래드의 메일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분노와 치욕감이 교차했다. 4년간 연구한 내 알고리즘을.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것도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새벽 5시.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복수 계획을 세울 시간이었다. 브래드가 자신의 알고리즘을 훔치려 한다면 그 반대로 브래드의 약점을 찾아내야 했다. 민수는 브래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했다. 5년차 시니어 개발자. 팀에서 파워가 강함. 하지만 한국인 개발자에게 승진을 뺏긴 트라우마가 있음. 그럼 브래드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민수는 생각했다. 정말 시니어급인가 아니면 허상인가? 민수는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다. 인턴도 접근할 수 있는 코드 저장소였다. 브래드가 작성한 코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30분 후, 민수는 깜짝 놀랐다. 브래드의 코드 품질이 생각보다 형편없었다. 이게 5년차 시니어 코드라고? 민수는 어이가 없었다. 비효율적인 로직, 중복된 코드, 엉성한 에러 처리. 더 자세히 분석해봤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브래드 코드의 80%가 오픈소스에서 복사한 것이었다. 그것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베낀 거였다. 이런 개자식이. 민수는 분노했다. 다른 사람 코드 훔쳐서 시니어 행세를 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다. 브래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민수는 브래드의 최근 프로젝트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가 자랑하는 고성능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프로젝트. 코드를 뜯어보니 역시였다. 전체 코드의 90%가 기터브에서 복사한 것이었다. 심지어 주소까지 그대로 복사했다. 증거 확보 완료. 민수는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아직 약해. 민수는 더 치명적인 약점을 찾기로 했다. 브래드의 실제 실력을 테스트해볼 방법을 생각했다.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브래드가 오기 전에 준비할 일이 있었다. 민수 왔네? 제이슨이 먼저 와 있었다. 네, 일찍 와서 코드 정리하려고요. 민수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회사 내부 시스템에 작은 함정을 만들고 있었던 거다. 30분 후, 브래드가 출근했다. 야, 인턴. 오늘 할 일 있어. 브래드가 민수에게 다가왔다. 서버 성능 최적화 좀 해봐. 민수는 속으로 웃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어떤 부분을 최적화할까요? 민수가 순진한 척 물었다. 데이터베이스 쿼리 속도가 너무 느려. 브래드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여기 보면 응답 시간이 5초나 돼. 민수는 화면을 봤다. 자신이 일부러 만든 느린 쿼리였다. 해결 방법은 간단했다. 인덱스만 추가하면 됐다. 하지만 브래드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았다. 복잡한 문제네요. 민수가 일부러 고민하는 척했다. 혹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조언 주실 수 있나요? 조언? 브래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해봐. 역시. 민수는 속으로 확신했다. 이 자식은 진짜 실력이 없어. 하지만 전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민수가 계속 부탁했다. 그냥 쿼리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브래드가 얼버무렸다. 민수는 속으로 폭소를 터뜨렸다. 5년차 시니어가 할 말이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그거는. 브래드가 점점 말을 잇지 못했다. 너 혼자 좀 해봐. 나 회의 있어. 브래드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민수는 그의 당황한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다. 완벽해.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가자. 점심시간. 민수는 제이슨과 함께 식사했다. 브래드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 민수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어떻게? 아침에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조언을 구했는데 민수가 브래드의 반응을 자세히 설명했다. 제이슨의 표정이 이상해졌다. 정말? 브래드가 그런 기초적인 것도 모른다고? 네. 좀 이상했어요. 제이슨이 잠깐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예전부터 의심했어. 뭘요? 브래드의 실력 말이야. 제이슨이 목소리를 낮췄다. 항상 다른 사람이 만든 걸 가져다 쓰더라고. 어떻게요? 프로젝트 할 때마다 오픈소스를 많이 활용해. 제이슨이 고개를 저었다. 물론 그 자체는 문제 없지만 너무 의존적이야. 민수는 확신을 얻었다. 다른 사람들도 브래드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 브래드가 정치를 잘해. 제이슨이 씁쓸하게 말했다. 매니저랑 사이가 좋거든. 그리고 회사 실적도 나쁘지 않고. 실적이요? 응. 브래드가 맡은 프로젝트들은 항상 성공해. 제이슨이 어깨를 으쓱했다.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결과가 좋으니까. 민수는 이해했다. 브래드는 다른 사람의 코드와 아이디어를 훔쳐서 성과를 내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알고리즘이었고. 좋아. 이제 브래드의 민낯을 벗겨낼 시간이야. 민수는 다짐했다. 그날 오후, 민수는 브래드에게 다가갔다. 성능 최적화 문제 해결했어요. 민수가 말했다. 벌써? 브래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인덱스 추가하니까 응답 시간이 0.1초로 줄었어요. 브래드의 얼굴이 굳었다. 그제야 문제의 원인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아, 그래. 인덱스. 브래드가 어색하게 웃었다. 역시 기본이 중요하지. 민수는 속으로 비웃었다. 기본도 모르는 놈이 무슨 소리야.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민수가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뭐? 왜 처음에 조언을 안 해주셨어요? 민수가 직격탄을 날렸다. 인덱스 추가하면 된다는 걸 모르셨나요? 브래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게 아니라. 아, 혹시 제가 스스로 해결하는 걸 원하셨나 봐요. 민수가 일부러 도와주는 척했다. 멘토링의 일환으로. 맞아. 그거야. 브래드가 급하게 대답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라고. 하지만 브래드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민수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서. 1라운드 끝. 민수는 속으로 만족했다. 이제 2라운드 시작이야. 브래드는 그날 이후 민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의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순진한 인턴인 척 연기했다. 브래드 선배, 질문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브래드에게 다가갔다. 뭐? 브래드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다. 어제 성능 최적화 건인데요. 민수가 노트북을 들고 왔다. 더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요. 브래드의 얼굴이 굳었다. 어떤 문제? 민수는 미리 준비한 가짜 에러를 보여줬다.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 데이터베이스 동시성 문제였다.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할 때 데드락이 발생해요. 민수가 설명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브래드는 화면을 보며 당황했다. 데드락 문제는 시니어 개발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기였다. 하지만 브래드는 명백히 모르고 있었다. 이거는. 브래드가 말을 더듬었다. 좀 복잡한 문제네. 혹시 트랜잭션 격리 수준을 조정하면 될까요? 민수가 힌트를 줬다. 트랜잭션 격리 수준? 브래드가 되물었다. 그 표정만 봐도 개념을 모른다는 게 분명했다. 네, READCOMMITTED나 SERIALIGABL이 같은. 민수가 계속 설명했다. 아, 그래. 브래드가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도 방법이겠네.
민수는 속으로 확신했다. 프레드는 정말 기본기가 없었다. 5년차 시니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럼 어떤 격리 수준이 좋을까요? 민수가 더 구체적으로 물었다. 그거는 프레드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내가 한번 조사해봐. 그리고 보고서 써. 또 책임 회피였다. 민수는 브래드의 패턴을 파악했다. 모르는 건 항상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기. 네, 알겠어요. 민수가 순종적으로 대답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또? 브래드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브래드 선배가 작성하신 고성능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프로젝트 코드를 봤는데요. 민수가 폭탄을 투하했다. 브래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걸 왜 봤어? 참고하려고요. 선배님 코드에서 배우고 싶어서. 민수가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기터브에서 본 코드랑 너무 비슷해서요. 민수가 직격탄을 날렸다. 혹시 오픈소스를 참고하신 건가요? 브래드는 완전히 당황했다. 식은땀이 이마에 흘렀다. 참고한 게 아니라 브래드가 어렵게 말을 이어갔다. 그건 표준적인 구현 방식이야. 아, 그렇군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주석까지 똑같은 건 우연의 일치인가요? 브래드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주석까지 똑같다는 건 명백한 복사 증거였다. 주석이 똑같다고? 브래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여기 보세요. 민수가 노트북을 돌려서 보여줬다. 화면에는 두 개의 코드가 나란히 있었다. 하나는 브래드의 코드, 다른 하나는 기터브 원본. 주석까지 완전히 동일했다. 이건 브래드가 완전히 말을 잃었다. 혹시 라이선스 문제는 없나요? 민수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이 오픈소스는 GPL 라이선스인데 출처 표기가 없네요. 브래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야, 너. 브래드가 화를 내려다가 멈췄다. 주변에 다른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수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브래드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의 표절을 지적당한 상황에서 화를 낼 수도 없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브래드가 어렵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민수는 속으로 만족했다. 1차 공격이 성공했다. 브래드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 점심시간. 제이슨이 민수에게 다가왔다. 야, 브래드가 안 좋아 보이던데? 제이슨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래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민수가 순진한 척했다. 아침에 너랑 얘기한 후로 계속 이상하더라. 제이슨이 고개를 저었다. 혹시 무슨 일 있었어? 글쎄요. 그냥 코드 관련 질문 몇 개 했을 뿐인데. 민수가 어깨를 으쓱했다. 제이슨은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너 혹시 브래드 코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야? 민수는 잠깐 망설였다. 제이슨을 믿어도 될까? 만약 그렇다면 조심해. 제이슨이 진지하게 말했다. 브래드는 위험한 놈이야. 궁지에 몰리면 뭘 할지 모르거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조심할게요. 그날 오후, 브래드가 민수에게 다가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야, 잠깐 나와. 브래드가 회의실로 민수를 끌고 갔다. 문을 닫자마자 브래드가 입을 열었다. 너 뭘 노리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순진한 척했다. 아침에 그 질문들 말이야. 브래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우연이라고 생각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민수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거짓말하지 마. 브래드가 민수를 노려봤다. 너 일부러 내 약점을 찾으려는 거지? 민수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브래드가 이미 눈치챈 이상. 약점이라. 민수가 천천히 말했다. 선배님한테 약점이 있나요? 이 새끼가. 브래드가 주먹을 쥐었다. 아, 혹시 코드 표절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수가 직격탄을 날렸다. 그건 약점이 아니라 범죄죠.
프레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너, 어떻게 알았냐고요? 민수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5년차 시니어가 데드락도 모르면 이상하죠. 프레드는 완전히 말을 잃었다. 자신의 무능이 완전히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말이에요. 민수가 계속 공격했다. 프로젝트 나이팅게일도 알고 있어요. 브래드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제 알고리즘을 훔치려던 계획 말이에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다. CTO랑 주고받은 메일도 다 봤어요. 브래드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다. 너, 어떻게 내 메일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민수가 일어섰다. 이제 게임이 바뀝니다. 뭔 소리야? 지금까지는 당했지만 민수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다. 이제부터는 제가 공격할 차례예요. 프레드가 벌벌 떨기 시작했다. 너, 뭘 하려고? 간단해요. 민수가 미소를 지었다. 프레드 선배의 진짜 실력을 모두에게 보여드리는 거죠. 프레드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민수를 피하기 시작했다. 눈만 마주쳐도 움찔했다. 하지만 민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팀 미팅 시간입니다. 매니저 존이 공지했다. 이번 주 성과 발표 차례네요. 민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브래드부터 발표해볼까? 존이 브래드를 지목했다. 브래드의 얼굴이 굳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뭐? 항상 준비 철저한 브래드가? 존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민수가 손을 들었다. 제가 먼저 발표해도 될까요? 오, 좋지. 인턴이 적극적이네. 민수는 프로젝터 앞에 섰다. 데이터베이스 성능 최적화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표절 코드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이었다. 프레드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잠깐, 뭘 하는 거야? 성과 발표죠. 민수가 태연하게 말했다. 프레드 선배 코드를 분석해봤거든요. 분석이라니. 프레드가 식은땀을 흘렸다. 민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다. 프레드의 코드와 기터브 원본이 나란히 나타났다. 완전히 동일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화면을 응시했다. 보시다시피 민수가 설명을 시작했다. 90% 이상이 복사된 코드입니다. 이건 존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추석까지 완전히 동일해요. 민수가 계속 공격했다. 그리고 GPL 라이선스 위반이기도 하고요. 프레드가 벌떡 일어났다. 이 자식이 뭘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죠.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다. 존이 브래드를 쳐다봤다. 브래드, 이게 사실이야? 저는 브래드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는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다른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예요. 화면에 여러 프로젝트가 나타났다. 모두 표절 코드들이었다. 5년간 단 한 줄의 오리지널 코드도 없네요. 민수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브래드에게 집중됐다. 브래드, 존이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설명해봐. 브래드는 완전히 무너졌다. 저는. 그때 브래드가 갑자기 민수를 가리켰다. 이 자식이 내 컴퓨터를 해킹했어요. 해킹? 존이 놀랐다. 내 개인 메일까지 봤다고 했어요. 브래드가 절규했다. 불법이에요. 민수는 침착했다. 증거가 있나요? 증거? 해킹했다는 증거 말이에요. 민수가 되물었다. 모든 자료는 공개된 코드 저장소에서 가져온 건데요. 브래드가 말문이 막혔다. 해킹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말이에요. 민수가 추가 폭탄을 터뜨렸다. 프로젝트 나이팅게일도 알고 있어요. 존의 표정이 굳었다. 나이팅게일을 어떻게 해? 그는 말을 멈췄다. 실수로 프로젝트 존재를 인정한 거였다. 뭐죠, 나이팅게일이? 제이슨이 궁금해했다. 민수가 설명했다. 제 AI 알고리즘을 훔치려는 비밀 프로젝트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엔 존까지 당황했다.
그건 존이 변명하려 했다. CTO와 주고받은 메일도 있어요. 민수가 블러핑을 걸었다. 다 공개할까요? 존과 브래드가 동시에 하얗게 변했다. 실제로 그런 메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잠깐 회의 중단. 존이 황급히 말했다. 사적으로 얘기하자. 하지만 이미 늦었다. 팀원들은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브래드의 무능과 부정행위를, 그리고 회사의 비윤리적 계획까지. 브래드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다. 게임 끝.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회의실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팀원들이 웅성거렸다. 브래드는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존이 황급히 정리했다. 이 일은 나중에 해결하겠다. 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브래드의 표절, 비밀 프로젝트, 한국인 인턴에 대한 음모. 민수는 자리로 돌아왔다. 속이 시원했다. 드디어 복수의 첫 단계가 성공했다. 민수야. 제이슨이 조용히 다가왔다. 대단하다.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조심해. 제이슨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존과 브래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민수도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30분 후, 존이 민수를 불렀다. 사무실로 와. 존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민수는 존의 사무실로 갔다. 브래드도 이미 와 있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앉아. 존이 차갑게 말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았다. 긴장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내가 뭘 한 건지 알고 있어? 존이 물었다. 사실을 밝힌 거죠. 사실? 존이 비웃었다. 동료를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민수는 어이가 없었다. 함정이라뇨? 브래드를 일부러 곤란하게 만들었어. 존이 브래드 편을 들었다. 계획적으로. 표절한 건 사실이잖아요. 민수가 반박했다. 그건 어깨 관행이야. 존이 궁색한 변명을 했다. 오픈소스 활용은 당연한 거고. 라이선스 위반까지요? 존이 말문이 막혔다. 변명할 거리가 없었다. 그때 브래드가 입을 열었다. 이 자식이 내 컴퓨터를 해킹했어요. 증거는? 민수가 되물었다. 내 개인 메일 내용을 알고 있잖아. 브래드가 주장했다.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공개된 자료만 사용했어요. 해킹했다고 주장하시면 증거를 대세요. 브래드와 존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 같았다. 좋아. 존이 결심한 듯 말했다. 보안팀에 조사를 의뢰하겠다. 좋아요. 민수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철저히 조사하세요. 존이 당황했다. 민수가 이렇게 당당할 줄 몰랐던 거다. 그리고 말이에요. 민수가 공격을 계속했다. 프로젝트 나이팅게일도 조사받아야죠. 그건 존이 식은땀을 흘렸다. CTO도 연루된 일이니까. 민수가 미소를 지었다. 내부 고발 시스템에 신고해야겠네요. 존과 브래드가 동시에 하얗게 변했다. 내부 고발까지 당하면 끝이었다. 잠깐. 존이 황급히 말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자. 왜요? 민수가 순진한 척했다. 잘못한 게 없다면 떳떳하죠. 존이 브래드를 쳐다봤다. 브래드는 이미 절망적인 표정이었다. 민수야. 존이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꿨다. 협상하자. 협상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존이 물었다. 민수는 속으로 웃었다. 드디어 상황이 역전됐다. 이제 자신이 주도권을 쥐었다. 간단해요. 민수가 말했다. 브래드의 공개 사과. 그리고 제 알고리즘에 대한 정당한 평가. 존이 생각에 잠겼다. 브래드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돼. 브래드가 거부했다. 사과 따위 할 수 없어. 그럼 내부 고발하겠어요. 민수가 일어섰다. 잠깐. 존이 민수를 붙잡았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다른 방법? 내가 다른 팀으로 옮기는 건 어때? 존이 제안했다.
더 좋은 조건으로.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왜? 아직 복수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민수가 차갑게 미소를 지었다. 프레드가 벌벌 떨기 시작했다. 진짜 무서운 건 이제부터였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마지막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었다. 프레드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마 잠을 못 잤을 거다. 민수는 컴퓨터를 켜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지난밤 만든 AI 데모였다. 자신이 4년간 연구한 알고리즘의 완성판. 30분 후, 프레드가 나타났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민수야. 프레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제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민수가 태연하게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특별한? 회사 전체 개발자 미팅이 있잖아요. 민수가 미소를 지었다. 제가 발표를 준비했어요. 프레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발표라니. 네, AI 알고리즘 데모요. 민수가 화면을 가리켰다. 모든 개발자들 앞에서. 프레드는 절망했다. 민수의 진짜 실력이 공개되면 자신의 무능이 더욱 부각될 거였다. 오후 3시, 대회의실에 100명의 개발자가 모였다. CTO도 참석했다.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CTO가 마이크를 잡았다. 인턴 김민수의 AI 알고리즘 데모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브래드와 존은 박수치지 않았다. 민수가 무대에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자가학습 신경망 알고리즘. 4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수가 설명을 시작했다. 데모가 시작됐다. AI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학습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다. 와! 개발자들이 감탄했다. 기존 알고리즘보다 1000배 빠른 처리 속도, 99.8%의 정확도, 완전 자동화된 최적화. 이건 혁신적이네요. CTO가 놀라며 말했다. 민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다.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의 진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CTO의 얼굴이 굳었다. 사실 이 알고리즘을 누군가 훔치려 했습니다. 민수가 폭탄 발언을 했다. 뭐라고? 개발자들이 웅성거렸다. 민수는 브래드와 존을 가리켰다. 저들이 비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요. 제 아이디어를 빼돌리려 했죠. CTO가 당황했다. 그건 증거도 있어요. 민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다. 브래드와 CTO의 메일 내용이 나타났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이건 어떻게? CTO가 식은땀을 흘렸다. 해킹은 아니에요. 민수가 미소를 지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했거든요. 사실 민수는 브래드 컴퓨터를 해킹했었다. 하지만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알겠죠? 민수가 청중을 바라봤다. 누가 진짜 천재인지. 박수가 터졌다. 이번엔 열렬한 박수였다. 브래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쳤다. 존도 황급히 뒤따랐다. CTO는 민수에게 다가왔다.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해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다. 뭘 원하는가? 브래드에고.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제 알고리즘에 대한 정당한 대우. CTO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다. 그날 저녁. 브래드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존도 좌천됐다. 민수는 정규직 전환 제의를 받았다. 그것도 시니어급 연봉으로. 축하해. 제이슨이 민수에게 말했다. 완벽한 복수였어.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브래드는 다음날 짐을 싸서 떠났다. 그 누구도 배웅하지 않았다. 민수는 브래드의 빈자리를 바라봤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브래드. 민수가 혼자 중얼거렸다. 실력으로 말한다더니 결국 실력이 모든 걸 결정하네요.
실리콘밸리의 아침 햇살이 민수의 얼굴을 비췄다. 진짜 천재의 승리였다.